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손보험 개혁안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강제로 5세대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강제 전환은 없다. 이게 최종 결론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확정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고 과연 지금 내 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핵심만 쏙쏙 가입자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은 4세대와 거의 비슷하고요. 비급여 항목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보험료, 보장 구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먼저 실손보험 개혁을 하게 된 계기를 알아볼 건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 구조에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바로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과잉 진료가 유발되고 비급여 보장이 너무 많아서 필수 의료보다 선택 진료가 늘어나고 결국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실손보험 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내 실손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필수 의료 대비 비급여에 과도하게 보상이 발생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저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할 때만 도움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보상 내용을 개편하고 보험료도 30%에서 50% 정도 낮추겠다고 하거든요. 또 초기 가입자 약 1,600만 명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없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까지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이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 보험료만 버틸 수 있으면 기존 실손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당분간은 실손보험 기존 실손으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사실 실손보험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개선을 실시했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의료 인력이 필수 영역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료과로 쏠리면서 많은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17년도까지만 해도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액은 4.8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 기준 무려 8.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6년 사이에 70% 가까이 폭증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2023년을 보면 비급여 주사로 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28.6%로 실손 내 3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합쳐도 50%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 비급여 항목의 진짜 문제는 치료 빈도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같은 도수치료인데도 제일 저렴한 곳은 8,000원인데 반면 제일 비싼 곳은 50만원으로 진료비 차이가 약 62.5배나 나는데요. 그리고 경피적 경박 외강 신경 성형술은 비싼 병원은 380만원, 최소 금액대의 병원은 20만원으로 약 360만원이나 진료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자기부담금이 적은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자기부담 금액이 적어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90%에서 100%까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니까요. 병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낸 진료비를 받고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되니까요. 결국 비급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안 되고 고객들은 자기 부담금이 낮으니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사용하고 병원은 비급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수익 많은 진료과에 의료 인력이 쏠리게 되고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급여 의료비 쪽 개편 내용을 살펴볼게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급여 항목은 기존처럼 입원과 외래로 나눠서 보장을 합니다. 먼저 입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은 보통 중증 질환자가 많고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경우는 적다고 판단해서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20%가 유지됩니다. 즉 입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보험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죠. 그런데 외래 진료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4세대에서는 외래 비용에 대해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장해줬어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왔다면 20%인 4만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인 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만원을 보장받는 식이죠. 그런데 5세대부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기존 방식에 더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해당 진료 항목이 본인부담률이 크면 돌려받을 금액은 더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시로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급여 의료 항목으로 3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항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60%라고 가정해 볼게요. 4세대 실손보험이었다면 30만원에서 20%인 6만원을 공제하고 24만원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단 통원 한도를 감안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는 거겠죠.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이라면 30만원의 60%인 18만원을 공제하고 12만원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장 금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즉 외래 진료 시에는 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병원급, 그리고 기본 자기부담 비율까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다 보니 결국 외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 출산 관련 질환들, 즉 제왕절개, 난임치료 같은 0코드 질환들이 이제는 실손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분명 의미 있는 변화기는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래 보장은 줄고 입원은 유지, 그리고 선택진료는 점점 보장에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어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치료에만 보장한다라는 방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급여 의료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장합니다. 바로 중증질환과 비중증질환입니다. 먼저 중증질환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된 질환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입원부터 통원 합쳐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또 입원 시에는 자기부담률이 30%, 외래 시에는 의료비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 그리고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한 가지 더, 자기부담금 상한제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제는 종합병원 이상병원에서 중증으로 입원했을 땐 자기부담금이 연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중증 환자에게는 꽤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비중증 비급여 항목입니다. 기존 5천만 원이었던 보장 한도가 연간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입원 시에는 회당 300만 원 한도, 자기부담률은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외래 진료는 더 타이트해졌어요. 회당 보장이 아니라 일당 20만 원 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2번 통원 치료를 받아도 보장은 한 번만 2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 기준도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거라 소액 치료라도 보장받기는 쉽지 않겠죠. 거기에 면책사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장하지 않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외에도 이제는 아예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같은 3대 비급여 항목까지 면책으로 빠졌습니다. MRI, MRA 등 일부 항목은 보장이 되지만 약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약하자면 급여 의료비는 입원 시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외래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는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질환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은 장점이네요.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4세대 실손과 보장이 동일하고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중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되었고 면책사항에 3대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 포함되게 되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기존 가입자분들의 전환 문제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법을 고쳐서라도 강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사이에 걱정이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강제 전환은 없다. 전환은 원하시는 분만 심사 없이 가능하다. 즉 희망자에 한해서만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계약 재매입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전환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존 실손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에는 명목상 무심사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별도 심사를 거쳐 전환을 해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데 정신질환 이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말 출시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1,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감당이 가능하다면 저는 계속 유지를 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면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일부 실손 가입자분들과 3,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언젠간 재가입 시점이 오면 5세대 실손으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실손보험을 절대 종신보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손은 갱신형 보험이고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40세에 3년 갱신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이 70세가 되면 월 보험료만 66만 원 이상 내게 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노년기에 이 정도 보험료는 정말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병원 자주 안 가시고 실손 청구도 거의 안 하셨던 분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서 보험료 확 낮추세요. 예를 들어 현재 1, 2세대 실손으로 매달 20만 원을 납입하는 중이라고 하시면 전환 후 실손 보험료는 약 3만 원대, 남은 17만 원 중 9만 원, 10만 원 정도로 수술비, 암보험, 비급여 암치료비 같은 비갱신형 종합보험으로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손보험료는 줄어들고 부족한 보장은 종합보험으로 보완을 하고 비갱신형은 보험료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전환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 자주 다니시고 실손 청구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기존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많아지면 다른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건 정말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결정하시기보다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항상 올바른 보험 정보, 발빠른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